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8강전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알크마르를 토트넘이 16강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맨유가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트넘이 저 맨유 자리에 갔다면 소시에다드를 만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소시에다드를 만나는 것보다는 알크마르를 만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알크마르는 일단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페이지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지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그때 못 나왔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알크마르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이 경기에서의 승리가 페널티킥 한 골, 좀 어렵게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시에다드를 만나는 것보다는 알크마르를 만나는 게 낫다라는 점에서 16강 상대는 그래도 잘 정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눈에 띄는 대지는 유로파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처럼 엄청난 강팀을 만나게 되지는 않지만 쭉 보면 맨유와 소시에다드 그리고 로마와 아틀레틱 빌바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로파리그 내에서는 요 이제 두 대진이 16강에서는 가장 빅경기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소시에다드, 맨유, 로마, 빌바오가 한 사다리에 묶여 있습니다. 4강전까지. 그렇다는 건 반대 사다리에 이 팀들이 없다는 거죠. 반대 사다리가 이제 토트넘이 있는 쪽이니까 토트넘이 있는 쪽을 보면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와 아약스, 요 두 팀의 승자와 8강에서 만나고요. 반대편에 보면 이제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 라치오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치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아약스, 토트넘, 여기가 이제 사다리에 또 몰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토트넘 기준으로 보면 16강은 괜찮은데 8강전부터는 약간은 운이 나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추첨을 했던 게 어떤 추첨이었냐면, 기본적으로는 16강 리그 페이지에서 성적이 좋은 8팀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16강에. 그러니까 이거는 16강까지는 리그 페이지에서 좋은 성적을 낸 팀들이 이득을 보게끔 만들어주겠다예요.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이 묶여서 사다리를 따로따로 배치를 해놓죠. 이들끼리는 16강에서 안 만나요. 대신에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과 만나게 되죠. 이거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 있는 팀이 직행을 한 팀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플레이오프 팀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자체가 16강에 직행한 팀들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건데, 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8강전부터는 랜덤으로 또 추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16강 플레이오프를 안 치르고 8강에 들어서 리그 페이지에서 16강 직행을 했는데, 16강은 그래도 플레이오프 만난 팀을 만났는데 8강에서 랜덤으로 또 섞으니까 리그 페이지에서 1등 했던 팀하고 리그 페이지에서 2등을 했던 팀이 만난다. 그러면은 아니 이러면 뭐하러 리그 페이지를 열심히 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과 2등을 갈라놓습니다. 3등과 4등도 갈라놓고 5등, 6등, 7등, 8등 갈라놔요. 이미 그래서 16강부터는 위치를 이미 정해놓는 거예요. 리그 페이지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못하는 팀을 이제 만날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리그 오늘 추첨을 한 사다리를 봤을 때 위에부터 경기의 번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강 요 라인을 보면 R16-2, R16-1 이렇게 이제 써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 R16-1이 16강에서 첫 번째 경기라는 거예요. 16-2는 16강에서 두 번째 경기라는 뜻이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어디냐? 라치오와 비토리아 풀젠이 첫 번째 경기고요. 밑에 있는 올림피아코스와 보데글림트가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첨을 하는 거죠. 8강전에 올라갔을 때는 이 8강전부터는 사실 누가 리그 페이지에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서 어드밴테이지를 줄 수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8강에 갔을 때는 16강의 첫 번째 경기 팀과 16강의 두 번째 경기 팀들 중에서 누가 8강에서 먼저 홈을 할 것이냐, 누가 원정을 할 것이냐를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건, 이건 이제 랜덤 추첨이니까 더 좋은 건 운의 영역이죠. 1차전을 원정을 가고 2차전을 홈에서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2차전에서는 연장전을 갈 수도 있고 승부차기로 갈 수도 있는데, 연장전에 가게 되면 당연히 홈팀이 원정팀보다는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 이 사다리를 보여드리면, 사다리에서 지금 16-2가 위에 있습니다. 8강전에. 그리고 16-1이 밑에 있죠. 위에 있는 팀이 1차전이 홈이에요.
밑에 있는 팀이 1차전에서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은 홈이란 뜻이죠. 16-2번이 아까 왼쪽에 넘어오면 보데글림트와 올림피아코스잖아요. 요 팀이 8강에 올라갔을 때는 1차전을 홈 경기에서 하고 2차전을 원정 경기에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토트넘은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일단은 16강에서는 토트넘이 알크마르보다 밑에 있죠? 밑에 있는 팀이 1차전이 원정이에요. 당연히 16강 올라갈 때는 토트넘이 리그 페이지에서 8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상황에서 1차전을 원정, 2차전을 홈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16-4, 16-3이 있죠. 근데 위에서부터 세보면 라치오가 있는 그 게임이 1번, 올림피아코스가 2번 게임, 3번 게임이 프랑크푸르트, 4번 게임이 토트넘이에요. 그러니까 8강의 16-4가 토트넘이 있는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8강에 보시면 R16-4가 R16-3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토트넘이 8강전에 갔을 때는 프랑크푸르트와 의 승자를 만나게 되는데 1차전을 홈에서 2차전을 원정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면 4강전이 또 있죠. 4강전은 이제 QF2, QF1이 있잖아요. 이거는 8강 두 번째 경기와 8강 첫 번째 경기를 의미합니다. 8강 첫 번째 경기는 당연히 이 8강에서 가장 위에 있는 16-2와 16-1이 붙는 여기가 첫 번째 경기고 밑에 16-4와 16-3이 붙는 경기가 8강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16강의 네 번째 경기가 되는 거고요. 8강에 올라가면 8강에서 두 번째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4강전에 보면 QF-2가 위에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가고 8강에서도 이겨서 4강으로 올라갔을 때 QF2에 속하니까 이러면 4강에서도 1차전이 홈, 2차전이 원정이다. 그러면 토트넘은 16강에서는 일단 어드밴테이지를 받으니까 16강에서는 2차전이 홈인데 8강부터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8강에서는 2차전이 원정, 4강에서도 2차전이 원정, 다소 불리한 대진표를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랑 만약에 8강에서 만나요. 그러면 2차전을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치오가 이제 아마 유력하죠. 저쪽 사다리에서는. 라치오가 올라왔을 때 4강전에서 이제 토트넘이 라치오 원정을 가야 되는, 라치오 원정이 또 아무래도 올림피코가 원정이 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러면 토트넘이 일단 사다리 대진을 봤을 때 소시에다드를 피한 것은 좋으나 8강전과 4강전에서 2차전이 원정길을 떠나야 되는 불리한 일정은 받아들이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팀이 맨유가 있으니까 밑으로 가서 이제 맨유도 한번 살펴보면 맨유 같은 경우는 일단 소시에다드 만나는 거 이거 운 안 좋죠. 그리고 소시에다드 옆 그 라인을 보면 리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페네르바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와 아틀레틱 빌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사다리보다 아래쪽 사다리가 저는 비교적 어려운 사다리인 것 같거든요. 유로파 리그 내에서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강에서 아약스랑 프랑크푸르트가 맞대결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데글림트와 올림피아코스는 그래도 좀 만만한 팀들이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밑에 대진에는 16강에서 올라올 만한 유력 팀들이 있는 거죠. 맨유와 소시에다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부터 리옹, 페네르바체, 로마 혹은 빌바오. 그러니까 8강전부터도 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노리는 유력 팀들이 그래도 하나씩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은 요 사다리에서 맨유의 대진을 보면 이제 맨유부터가 16강에서 5번째 경기인데 요 5번째 경기가 쭉 밑으로 내려가면 16-5가 밑에 있죠. 16-6이 위에 있고요. 그러면 리옹과 바젤이 1차전이 홈이고 맨유와 소시에다드가 8강에 올라갔을 때는 1차전이 원정, 2차전이 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8강전에 갔을 때 8강전에서 2차전을 원정으로 가져가는 좋은 대진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4강전을 보시면 위에 두 개가 8강이 있으니까 8강에서 세 번째 경기와 네 번째 경기거든요. 눈에 지금 보이는 게. 그런데 QF3, QF4가 있잖아요. 맨유가 속하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8강 네 번째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4강에서 올라갔을 때 QF3보다 밑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4강에 갔을 때도 맨유는 2차전을 홈에서 갖게 된다. 그러니까 맨유가 소시에다드를 만난 것은 불운하지만 8강전에 올라가면 무조건 2차전이 홈, 4강전에 올라가면 무조건 2차전이 홈 경기를 가져가는 그래도 요 대진에 대한 일정은 유리하게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가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다 올라간다
16강, 8강, 4강. 그러면 16강, 8강, 4강을 다 2차전을 홈에서 가지게 되는 뭐 그런 이제 대진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유로파 리그는 일단 어떤 팀이 유리하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누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유력한 팀인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로 넘어오는 팀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의 경쟁력 자체가 토너먼트로 갔을 때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유력한 팀은 이제 뭐 토트넘 있을 수 있고요. 맨유, 로마, 프랑크푸르트, 라치오 요 정도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토너먼트의 강자 무리뉴가 있는 페네르바체 요 정도가 될 텐데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는 이 경쟁력이 좀 낮아졌다는 것이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 간에는 서로 좀 해볼만 한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토트넘이 리그컵에서 리버풀 만났잖아요.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면 뉴캐슬을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리그컵보다도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FA컵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포스테콜루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유로파 리그에 올인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로파 리그에 올인을 하려면 당연히 리그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을 가기에는 좀 어려운 순위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강등은 어차피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는 적당히 유로파 리그는 집중해서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근데 이제 이 일정을 보면 유로파 리그는 현재 일정을 봤을 때 16강 첫 번째 경기가 3월 6일 그리고 13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바로 다다음 주에 1차전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번 주말에 있는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쉬고 주중에 있는 맨시티와의 경기는 손흥민이 나오고 근데 FA컵을 떨어져서 다음 주 주말이 프리미어리그가 없고 FA컵 주간이에요. FA컵은 업적이 쉬니까 쉰 다음에 주중 경기인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나온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입스위치 타운 쉬고 맨시티 나오고 일주일 쉬었다가 16강 1차전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라던가 쿨루셉스키라던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 좀 휴식을 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마 유로파리그에 맞게 체력 관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알크마르를 만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크마르가 무시할 만한 팀이냐?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팀도 아니에요. 실제로 리그 페이지에서 알크마르도 토트넘을 이길 뻔했습니다. 1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고 애초에 그 경기에서 알크마르가 결정을 못 지은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에 트로이 페럿이 있어요. 토트넘에서 임대를 다니다가 이적을 한 트로이 페럿이 있는데 트로이 페럿이 또 알크마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12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만났을 때 여전히 경기력이 개선이 안 되면 16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쉬운 대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유로파리그는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알크마르를 만나게 돼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알크마르의 경기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알크마르에서 토트넘이랑 만났을 때 가장 조금 이제 불안했던 선수가 알크마르의 오른쪽 풀백인 마이쿠마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마이쿠마라는 선수가 이제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도 좀 하고 기술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어쨌든 그 토트넘하고 할 때는 약간 별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 할 때는 좀 활약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이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에게 좀 무너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베르너가 나왔었는데 손흥민 대신에 그때 베르너한테 좀 고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평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토트넘이 알크마를 만나면 손흥민 대 마이쿠마 한일 대결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진이 짜여졌다.